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압박하며 전환 속도를 끊지 않는 구조가 강점이다. 저메인 요는 수비 뒷공간으로 라인 브레이킹 침투를 반복하며 방향 전환 후 슈팅각을 빠르게 창출한다. 마에다는 터치라인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낮은 크로스로 이선 합류 자원을 찾는 데 능하다. 카와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특히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 패턴을 유지하되 세트피스 변주와 라스트 패스지를 더 날카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시오난의 포메이션은 3-1-4-2이며 세 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니타는 속도 있는 돌파로 측면을 넓히지만 크로스의 일관성이 떨어져 공격의 완성도가 낮다. 오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에 가담하지만 전환 시 첫 패스가 뒤로 흘러 공격 템포가 느려진다. 오노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세컨드런을 시도하나 첫 터치 흔들림으로 슈팅 각도를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반복된 전환 지연과 수비 간격 문제는 여전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히로시마는 1차전 패배로 인해 반전 의지가 강하며 세트피스와 뒷공간 침투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시오나는 압박 강도는 유지하겠지만 전환 속도의 불안정성과 간격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경합과 체력 소모가 겹치며 균형이 무너질 경우 히로시마의 득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집중력에서 앞선 히로시마가 승리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가시와 레이솔의 포메이션은 3-4-3이다. 포소야는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으로 득점 루트를 확보한다. 세가와는 빠른 전환 국면에서 속도를 붙여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고 컷백 패턴 연결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야마다는 압박 회피 패스와 전진 전개로 좌우 폭을 넓히며 윙백들의 왕복 움직임과 맞물려 측면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특히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 2차전도 같은 기조로 실리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다. 타니무라는 수비 라인의 뒷공간 커버와 제공권 대응으로 중심축을 형성한다. 크룩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빠른 크로스 타이밍으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우에나카는 세컨드볼 대응과 근거리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더한다. 하지만 리그 일정과 맞물린 로테이션 부담으로 인해 컵 대회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환 리듬이 끊길 경우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측면 뒷공간에서 반복적인 노출이 이어질 수 있다. 가시와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이 분명히 무기가 되고 있으며 1차전 승리 경험까지 더해진 상태다. 반면에 요코하마는 리그와 컵 대회 병행 부담으로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2차전도 가시와가 실리를 챙기며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의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리소는 포스트 플레이와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주며 전방 연결의 기점이 된다. 이토는 직선적인 돌파와 순간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후아키자카는 템포 조절과 중거리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전개를 이어갈 수 있다. 1차전에서 1-1로 비겼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초반 압박과 빠른 리스타트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운 날씨 속 체력 관리와 교체 자원 활용까지 고려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가와사키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우라와의 포메이션은 4-2-3-1이다. 구스타프소는 박스 근처 프리킥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직접 득점까지 노리지만 상대의 전환 압박에 시야가 좁혀질 수 있다. 마테우스 사비우는 킥 정확도를 앞세워 세트피스를 전개하지만 지나치게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고모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압박을 빠르게 회피하지 못하면 공을 잃고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 1차전에서는 세트피스로 균형을 만들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환 국면에서 끊기는 순간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비 블록이 내려앉는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뒷공간 노출이 심화될 수 있다. 1차전 무승부로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가 홈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우라와는 세트피스 외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은 에리송과 이토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결정지으며 가와사키가 승부를 끊어낼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가와사키의 우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비셀코베의 포메이션은 4-3-3-3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에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토는 연계와 폭넓은 움직임으로 중원과 전방을 이어주며 박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미야시로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다이애고널 런과 세컨드 볼 반응이 빠르며 전방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제공한다. 아사카는 측면에서 빠른 크로스와 컷백, 니어 타이밍 공략으로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점프 후 중간 지점으로 잘라먹는 패턴이 위협적이다. 중원 이선의 압박 전환 속도도 빨라 상대 빌드업 첫 패스를 차단하는 빈도가 높다. 요코하마 FC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측면을 넓히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아다일토는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하지만 체력 소모가 큰 편이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전환 시 압박 강도가 높을 경우 실책이 잦다. 야마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에 기여하지만 라인이 높아지면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비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커버가 불안해 세트피스에서 실점 리스크가 크다. 1차전 패배로 동기부여가 강한 비셀고베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패턴을 앞세워 반전을 노릴 것이다. 요코하마 FC는 전개 속도를 살릴 수 있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코너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디테일과 압박 강도에서 앞서는 비셀고베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